한국의 친척과 같은 나라인 몽골은 사람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의 구조도 동일해서 현재 몽골에서 한국어는 제일 인기 외국어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몽골 정부 측에서는 한국을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해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그리고 바로 그 직전 있었던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 개입 사건 이후로 몽골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아시아 순방때면 항상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몽골을 친서방 국가로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립자세 취하는 몽골.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몽골은 중국, 인도 등 34개국과 함께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몽골의 기권은 외교계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몽골이 처한 외교안보의 측면과 몽골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권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인구도 불과 300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 이용당하는 몽골.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소유즈 보스토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이 우크라이나전이 고조되던 2월 28일 몽골의 부총리와 러시아 반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 이사회 의장이 서로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몽골의 계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3년 동안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가스 파이프라인이 몽골에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의 지정학적 상황이 몽골에서 연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몽골의 어느 정치인이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치우려고 한다면 자국의 영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몽골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몽골에 대한 간섭은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 중국의 몽골 공정. 중국은 아예 몽골을 외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나라에 귀속된 영토들, 심지어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까지 자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몽골 국민들에 대해서만큼은 비자를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고 몽골 민족이 더 많은 내몽골로 몽골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 당국은 징기스칸이나 쿠빌라이칸과 같은 몽골 제국의 황제들과 몽골 제국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몽골 역사 관련 전시회에 중국 대사관이 직접 압력을 넣어 폐쇄하게 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의 몽골 외교. 이러한 몽골에 봉착에 빠진 상황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에너블록 속의 영향권 안에 두었던 것처럼 몽골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인구는 불과 300만 명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영토의 면적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징성과 지정학적 효과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과 몽골은 현재 상호무비자 협정을 체결을 한 상태로 몽골-일본 간 교류가 많은 상황입니다. 원래 몽골은 지난 90년대 이후로 한국과 가장 친밀한 교류 관계를 맺어왔었으나 근 몇 년 사이 일본이 바짝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몽골에는 한국의 백화점 업계 그리고 편의점 업계가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몽골에서 제1인 기회국어는 한국어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본과는 다르게 상호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민간 교류 협력이 일본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패권 갈등이 몽골을 현재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몽골 정부에서 다급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급히 한국을 찾아온 몽골 정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 몽골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몽골이 자칫 중국과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 찾아온 것입니다. 몽골은 현재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곳에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울란바토르 외곽 징기즈 한국제공항 인근에 개발하는 쿠신밸리 신도시입니다. 몽골의 현대적인 IT 인프라가 깔린 도시개발 사업은 몽골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다와 접하지 않아 무역이 어려운 몽골에게는 IT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모두 건너뛰고 곧바로 제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IT 정보통신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무역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보다 더욱 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몽골 당국자들은 한국의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세종시를 방문하여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 영역에 관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보다 한국을 좀 더 믿을 만한 대상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몽골이 현재의 상태대로 낙후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몽골 대다수의 청년층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몽골 공식 문자의 한글 도입 가능성. 최근 몽골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러시아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많은 몽골인들이 전쟁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몽골은 원래 공산주의권 국가로서 러시아와 매우 친밀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어를 표기하는 문자 역시 자국의 몽골 문자가 아니라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몽골어 표기 방식을 다른 문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몽골어로 사용 가능한 문자 중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로마자 알파벳입니다. 몽골과 인접한 카자흐스탄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카자흐스탄은 자국어 표기 방법을 키릴어, 즉 러시아 알파벳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의 딱지를 지우고 친서방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카자흐 문자를 전부 영어식 알파벳으로 바꾼 것입니다. 몽골 역시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엄연히 아시아계 국가인데 서구식 로마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은 몽골의 정체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자는 한글을 약간 변형한 문자입니다. 이미 몽골은 고대의 시기 한글과 흡사한 파스파 문자라는 표음 문자를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불교 승려가 13세기에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받아 티베트 문자를 기반으로 만든 문자였습니다. 당시 쿠빌라이 칸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답게 전 세계의 언어를 한 문자로 표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파스파 문자를 개발했으나 징기즈칸 시절부터 사용된 몽골 문자가 등장하면서 외면당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한글은 명백히 독자적으로 창조된 문자이지만 파스파 문자, 곧 티베트와 친숙했던 조선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 영화 스타트랙을 만든 미국의 유명 작가 조 메노스키가 쓴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소설 킹세종에서도 세종대왕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참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몽골어가 한글로서 표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한글은 몽골어를 표기할 수 있는 최적합 문자로 분류되는데요. 한글은 전 세계의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몽골어를 거의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인 만큼 몽골이 러시아색을 지운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몽골어의 한글 표기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몽골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모두 건너뛰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사회로 곧바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에 가장 친화적인 문자인 한글은 몽골의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매우 탁월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몽골과 한국의 국가연맹체 구성. 현재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 친러시아 성격을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CSTO에는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가 추구하는 경제연합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우 독립적 성격의 나라입니다. 과거부터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의 모델로 한국과 몽골이 상호 이통행이 자유롭고 사업과 거주가 자유로운 유럽의 쉥겐 조약과 같은 동맹 모델 혹은 국가연합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 약 2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7년경에는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컨퍼런스 행사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매우 유의 깊게 본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닌 바로 일본입니다. 2007년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 한목연합론에 대한 논의가 수그러들자 그 사이를 일본이 파고들어 일본은 몽골의 각계각층에 연결돼
자국이 생각하는 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보다 앞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몽골 역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코리안 스탠다드의 도시 모델을 한국으로부터 이전받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한국 몽골을 연결하는 유럽연합과 같은 동맹체, 국가 공동체를 형성해 긴밀하게 엮인다면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몽골은 최근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몽골은 민주주의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몽골은 현재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몽골에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처럼 집권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자칫 카자흐스탄처럼 몽골이 CSTO에 가입한다거나 우크라이나처럼 파이프라인을 이유로 군사작전이 몽골에 진행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국민 대다수는 반중국의 성향을 띠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반러시아 성향도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몽골에게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